자, 초중고 2학년 수투 프린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성취 수준 하 문제예요. 자, 1번입니다. 함수 fx의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감소할 때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값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보시면 1, 1에 1, 5가 나오고 밑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는데 그래프가 현재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 x축과는 두 개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왼쪽에서 만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이 5가 되는데 a에서 b까지 감소한대요. 그러면 a와 b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감소를 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b-의 최대값이니까 가장 크게 되려면 b의 값이 5가 되고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럼 따라서 b-a의 값은 6이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함수 fx 값이 x는 1에서 극소가 되고요. 함수 fx가 극대값이 28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우선 한번 미분 한번 해볼까요? 1에서 극소니까 1에 대한 극값이 0인 거죠. 그럼 미분 한번 해보시면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값은 3x제곱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라서 여기다 1의 값 넣어볼게요. 1 넣어보시면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a가 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3이구나. 그래서 일단 a는 찾았어요. 그럼 a를 구하고 보면 함수 fx 라고 하는 식이 x 세제곱에 뒤에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b가 되고 도함수의 값은 3의 값에 대입을 해보시면 이 도함수가 3x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3의 값을 묶어서 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 거니까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3에서 극대값이니까 f 마이너스 3 대입 한번 해봅시다. 대입해 보시면 앞에 27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b가 되는데 앞에 두 개 사라지죠? 그때 극대값이 28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28이다. 그럼 따라서 b의 값은 1이 나오겠죠. 그럼 찾고 싶었던 게 a와 b 더하는 거니까 답은 4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0과 3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10이다. 상수 a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주어진 함수는 앞에서 이 세 개짜리는 x의 값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미분 안 해도 되죠. 그럼 따라서 fx라고 하는 값은 x 묶어내시면 x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니까요.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되고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납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먼저 만나고 나중에 접하겠죠? 그럼 이 상태가 뒤에가 a가 없으면 x이기 때문에 이 하얀 색깔 값이 y는 a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3이 되고요. 왼쪽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 극대값은 비율관계상 1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보고 있는 게 0과 3 사이래요.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값은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f1의 값, 그래서 1을 집어넣읍시다. 1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a 플러스 4다. 그래서 이 값이 12가 되는 거니까 결국 a라고 하는 값은 8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이에요. 함수 fx는 x는 1에서 극대고요. x는 b에서 극소다. a 플러스 b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얘도 우선은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 라고 하면 주어진 값이 6x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a가 되는 거라서 1에서 극대고 b에서 극소니까요. 먼저 첫 번째 1의 값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겠죠. 그럼 1 넣어보시면 a-12가 되는데 그 값이 0이다. 그럼 따라서 일단 a의 값은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x가 1에서 극대고 b에서 극소면 1과 b의 값은 2차 함수, 요 2차 함수의 두근인 거죠. 두근의 합이 현재 3이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b다 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 b의 값은 결국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 두 개 더하시면 14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5번이에요.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극대값이 27분의 7이래요. f3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얘도 그래프 특징이 없으니까요. f'x 미분을 해보시면 6x 제곱에 뒤에는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 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서 6의 값을 묶어내시면 한번 써드릴까요?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이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주어진 값은 1, 1에 2a에 a라고 쓰고 위에 마이너스에 걸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a의 값이 양수니까 최고차에서 양수예요.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되는데 보고 있는 극대값이라고 하는 값은 x가 a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일 때 극대값이 27분의 7이다. 그럼 따라서 a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fa라고 쓸게요. a를 대입해 주시면 2a 세제곱에 뒤에는 마이너스 3a 세제곱이죠. 3a 세제곱에 마이너스 12a 세제곱이다. 얘가 되는 거라서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3a 세제곱이죠. 그러면 그 값이 잘 쓰고 있는 게 맞나요? a의 값? 잘못 썼죠? 마이너스 a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다시 대입할게요. 그럼 앞에가 얘가 지금 현재 맨 앞에가 마이너스 2a 세제곱이죠. 그 다음이 마이너스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시 쓸게요. 다시 써보시면 7a 세제곱 이 값이 되는 거고 이 주어진 값이 27분의 7인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의 값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f3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fx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라고 하는 값은 2x 세제곱에 a의 값이 3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4x인가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f3의 값이니까 3 대입하시면 27 곱하기 2하면 54인가요? 54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54에서 14만큼 뺀 거니까 4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6번입니다. 6번에서는 함수 fx의 극소값이 a 플러스 3이래요. 그때 fx의 극대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래프는 2차항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이 변곡점이 그 그래프가 되죠.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3차 함수의 모양이 생기게 되고 가운데 이 변곡점 x좌표가 현재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게끔 상수함수를 그려보시면 얘가 원래 뒤에 2a가 없으면 x축이 되니까 이 값이 y는 2a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얘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극값이라고 하는 건 1대 루트 3 비율 관계상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소가 a 플러스 3이다. 그 말은 함수에다가 1의 값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이다 라는 거죠. 얘가 a 플러스 3이다. 그럼 우선 이 값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값은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2a-2죠. 그럼 너가 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5가 되니까 극소값이 지금 현재 8인 거죠. 그럼 가운데 변곡점을 지나는 y의 값이 10인 거라서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극대값은 결국엔 2칸 위로 올라간 거죠. 이 8에서 10까지가 2칸이니까 10에서 위도 2칸이 돼서 극대값은 12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취 수준 중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써 있어요.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 보시면 f'x 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a로 묶어낼까 그냥? a에 그냥 써도 되겠죠? 그냥 씁시다. a제곱 마이너스 8a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럼 어차피 이 친구가 실수 전체의 집합을 증가하려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나올 텐데 이 친구가 x축
항상 양수인 거니까 x축과 만나지 않던지 아니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판별식 d의 값을 계산해 보면 4분의 d예요. 그럼 반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3a제곱에 마이너스 83, 24인가요? 24a가 되고 이 값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4a라도 나눌까요? 어차피 a의 값이 안 되네요. 자, 요 계산합시다. 4만 나눌게요.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 값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a가 6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따라서 실수 a의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함수 fx가 절대값 함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x는 a랑 x는 b에서 둘 다 극대가 되는데요. 함수값이 똑같대요. 그러면 지금 얘도 안에 있는 거 그려보시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접하고 다시 만나는가? 이 값이 y는 p가 될 겁니다. y는 p. 자, 그런데 이 함수의 절대값을 걸었을 때 극대값이 똑같으려면 결국에는 변곡점의 y의 값, 그 y의 값이 정확하게 x축이 되어야 이 아래 파트가 꺾어 올라가면서 극대가 똑같아지겠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극소가 y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따라서 만났던 포인트 위에 파란색과 접했던 게 0이었고 다시 만나는 게 3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변곡점의 x좌표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했을 때 0이다 이 말이네요. 그럼 1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p-2가 되고 그 값이 0인 거니까 그럼 따라서 p의 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은 최고차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게 절대값 x-a의 fx인데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a의 값이 3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어진 gx는 3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죠. 그럼 fx가 x-a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고 x-3도 하나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식은 우선은 x-a 곱하기 x-3이다. 이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 있고 그럼 gx가 뭔데라고 하면 gx는 절대값에 x-a의 제곱에 x-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값이 3보다 작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래프 그려보시면 a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요. 그럼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되는데 먼저 접하고 이렇게 잡을까요? 접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왼쪽 접하는 포인트 x의 값이 a가 되는 거고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절대값을 붙여서 이 밑에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극대가 3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극소의 값이 올라가면 극대로 바뀌죠.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32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a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좀 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a부터 3까지니까 요 거리가 3-a예요. 근데 이게 3칸짜리니까 한 칸의 거리가 3분의 3-a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4 곱하기 최고차인 계수 절대값 곱하기 한 칸의 길이가 3분의 3-a가 되는데 요걸 3번 곱한 게 3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따라서 4하고 3 나눠보시면 8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3분의 3-a의 값은 2가 되므로 넘어가면 6이죠?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fx라고 하는 값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f4라고 하는 값은요. 대입하시면 7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에선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돼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뭐냐면
함수에서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배의 ft라는 함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ft라고 하는 함수의 의미는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결론은 주어진 함수는 y는 ft의 대칭이 된 대칭함수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대칭함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 그럼 우리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함수 하나 들고 올게요.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ft의 대칭인 함수니까 t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 있죠? 요 만나는 포인트. 여기 x값을 만약 t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f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함수는 뭔데? 라고 하면 마이너스 fx 뒤에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주어진 파란 색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죠. 그럼 대칭 이동시켜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칭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 t라고 하는 값이 쭉 가보면 연두색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 뽕 찍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거리가 x축에서 위까지 거리가 ft였으면 대칭 이동을 했으므로 당연히 이만큼 거리도 ft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뒤에서 ft의 2배만큼 들어 올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아래에 있는 연두색의 점이 위에 있는 이렇게 잡을게요. 파란색 그래프의 연두색 점으로 올라오도록 편이동시킨 거죠. 그렇다면 결국 y는 ft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노란색 들어 올린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함수의 의미는 y는 ft에 대해서 대칭한 대칭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하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보고 갑시다.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위에 3 대입하시면 b라고 하는 값은 f3 이 될 거고 아니죠? b 마이너스 f3이죠. 이 값이 f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b라고 하는 값이 2배의 f3 얘가 되기 때문에 gx의 값은 위에 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2배 f3이라서 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분 가능성입니다. 미분 가능성이라서 위에 있는 그래프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고 아래에 있는 거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가 되는데 위에다가 3 대입한 거랑 밑에 3 대입한 게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 프라임 3의 값이랑 그리고 마이너스죠. f 프라임 3이 똑같다. 이 말은 결국 f 프라임 3이라고 하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함수가 fx가 일단은 프라임 3에서 0이니까 하나씩 보고 갑시다. 그럼 일단 이걸 이용해서 a의 값을 먼저 구할까요? fx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12x 뒤에 플러스 a가 되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0 나오기 때문에 3의 값을 대입하시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a가 0이죠. 그럼 따라서 a는 일단 9가 되겠네요. 그러면 함수 fx 라고 하는 값은 x 세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6x 제곱이죠. 그 뒤에는 플러스 9x 뒤에가 플러스 10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 3개 보시면 1차 곱하기 완전 제곱식이죠. x 곱하기 x 마3의 전체의 제곱 뒤에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써지니까 fx를 그려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함수를 좀 그려보면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만나고 3에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찾아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y는 10인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요죠. 여기가 지금 현재 3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gx라고 하는 거 다시 써볼까요?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x가 3보다 작을 때죠.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fx 플러스 2배의 f3 요거인 거고, 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죠. fx.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주어진 그래프는 우선은 이 3의 오른쪽 있죠? 3의 오른쪽은 그냥 갖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그리시고 3의 왼쪽 있죠? 이거 좀 밑에 쓸 거랬네요. 3의 왼쪽은 너의 값이 파란색 식 있죠? 이게 2배 F3이니까 이 파란색 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대칭 시켜보시면 요즘 잡을게요. 그래프 이렇게 내려왔다가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딱 붙겠죠. 그럼 3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그래프가 gx인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gx의 극소값이니까 원함수의 극대가 되면 x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게 만나는 포인트, 아까 얘가 0이었거든요. 그럼 한 칸이 1이었기 때문에 1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구하고 싶었던 건 g1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g1. 그럼 g1의 값이란 함수를 대입해서 구할까요? g1은 여기 위에 써보시면 마이너스 f1의 2배 f3이 결국 10인 거죠.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여기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앞에가 4인가요? 그럼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10이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잘못 썼나 봐요. 지금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의 값 대입하시면 f3의 값 3의 값이 3 대입하면 10 나오죠. 잘못 썼네요. 그러면 뒤에가 요게 지금 f3이었죠. f3 여기가 지금 20이니까 죄송해요. 얘가 20이네요. 20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5번이에요. 합성함수가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범위만 잡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g합성 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래프는 지금 현재 g합성 fx인 거니까 g합성 fx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결국 fx의 값은 gx의 정의역이 있죠. 너에 대한 범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fx의 범위만 잘 잡아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이 fx의 값을 제가 적당히 t라고 먼저 좀 써볼게요. 그러면 실제 t라고 하는 값은 얘가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k다. 얘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생기겠죠. 그러면 가운데 축이라고 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t라고 하는 값은 k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라는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g합성 fx라고 하는 값은 gt의 값으로 치환이 된 거고, t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2t 세제곱에 뒤가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t라고 하는 값은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럼 g't라고 하는 값은 6t 제곱에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되는 거고, 6의 값을 묶어 쓰시면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보고 있는 그래프는 처음이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극대값이 1이고요. 극소값이 2가 되는 거죠. 근데 최소값이 2래요. 근데 잘 모르겠어서 일단 극소값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2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앞에 2의 값 넣어볼까요? 얘도 구하도록 하죠. 그럼 G2라고 하는 값은 2의 값 집어넣어 보시면 16, 뒤에가 마이너스 36, 뒤에는 플러스 24
그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0이니까 4, 2인가 였면? 얘가 2 나오네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 라인이 y는 2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니 다 보는 건 아니고 t의 값이 k-1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k-1의 값은 빨간색보단 위에서 시작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요런쯤에 이 부분쯤에 k-2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죠? k-1의 값이. 그러면 k-는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빨간 색깔 라인과 만나는 이 연두색 점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고, 그리고 k-1이 극소를 넘어서면 이제 k-때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 극소보다는 더 작아야겠죠? 여기까지. 그럼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두 칸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한 칸에 2분의 1이네요. 2분의 1만큼 빼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1씩 더해보시면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k의 값은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k의 값의 최소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상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두 양수 P와 Q에 대해서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앞에서 P와 Q가 양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왜 쉬워졌냐라고 하면 일단 가족근부터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의 값은 절대값 x에 x-p 플러스 qx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x의 값을 일단 묶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x의 값을 묶어 쓰시면 일단 가족권입니다. 그럼 너는 xgx 라고 하는 값은 절대값을 묶어내면 절대값은 쪼개 쓸 수 있어요. 절대값 x의 절대값 f x-p 플러스 q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러면 이 x의 값의 부호만 정확히 설정을 해주시면 양변의 x를 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gx 우리가 날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gx라고 하는 값은 뭐냐라고 하면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가 나오는 거니까 x와 x를 지울 수 있어요. 참고로 지울 수 있는 이유는 g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는 못 지우거든요, 실제로. 근데 0의 값은 gx의 극한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연속함수는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절대값 f의 x-p 뒤에 플러스 q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x의 값이 0보다 더 작을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x를 나눠보시면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절대값 fx-p 플러스 q다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f의 x-p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은 fx의 값을 평행이동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fx-p 플러스 q의 값을 새로운 함수인 hx 정도로 일단 치환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보기 편하거든요. 그러면 hx가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우선 gx의 그래프가 연속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할게요. 그럼 위에다가 0 대입한 거랑 밑에 0 대입한 게 서로 같겠죠. 그럼 따라서 절대값 f0랑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fh예요. h0가 서로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부호가 반대면 같으려면 결국 그 값은 0일 수밖에 없고 절대값이 0이려면 h0가 0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hx는 fx를 평이동시킨 건데 어떤 식으로 평이동시켰냐라는 건데 h0가 0이 되죠. 그럼 결국 hx는 원점을 지나도록 평행이동시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아낸 건 hx라고 하는 그래프는요, hx는 fx가 원점을 지나도록 평행 이동을 한 거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라고 하면 당연히 원점을 지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점에 대한 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켜야 밑에 있는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다행히도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P와 Q가 양수였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두 번째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미분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 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3의 값을 묶어 써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3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왼쪽에 만나는 극값,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오른쪽에 만나는 극값이 3인 거죠. 그럼 잘 보시면 변곡점의 좌표, 이 좌표는 두 점 중점이니까 1이 나와요.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극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 그리고 세 번째는 극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P와 Q가 양수다 보니까 양수의 값으로 원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점은 극대밖에 없죠. 그럼 결론이 뭐냐? 극대의 값을 일단 이동시켜 보시고 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점을 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이동시켜 보시면 주어진 그래프 이렇게 X축이 되고 얘가 Y축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빨간 색깔 극대값이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왼쪽은 똑같이 일단 그래프 그려줄 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이거? 괜히 이렇게 그렸네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상황이 되시죠. 이 하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HX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GX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을 걸었어요. 그럼 절대값을 걸어주시면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렇게 연두 색깔 그래프랑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을 걸어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올린 건데 다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그래프가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연두색 그래프가 바로 GX 그래프가 되죠. 그럼 나조건 보시면 GX라고 함수는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수는 한 개다.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 포인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빨간 색깔 포인트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값을 함수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함수 f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이 점을 원점에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P라고 하는 값이 1이고 Q의 값은 7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하시면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절대값이 있죠. 이거 좀 보기 어려운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상수 A에 대해서 최고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가조건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 곱하기 x-2의 gx가 나오고 오른쪽은 또 x 곱하기 x-2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하게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이 없으니 그럼 우선 이를 어떻게 날릴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저 2차 함수는 그래프가 현재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x축과는 두 개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왼쪽의 값이 0이고 오른쪽이 2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가조건에서 함수를 좀 다시 써볼게요. 그럼 gx라고 하는 함수는 우선은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또는 x의 값이 2보다 클 때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왼쪽도 양수고 오른쪽도 양수니까 일단 약분할 수 있겠네요. 약분해버리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x의 값이 x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뺄게요. 미안해요. 다시. 네. 얘가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는 이차 함수가 음수죠. 그 음수기 때문에 지우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절대값 f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일단 써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등호는 왜 빠졌냐라고 하면 아직 gx가 연속이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보고 나면 일단 나 조건 볼게요. gx의 값이 0과 2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아, 연속되는구나. 그럼 이제 등호를 어디다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여전히 절대값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므로 우리는 절대값 fx-a의 값을 또 새로운 함수인 hx 정도로 또 잡아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h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미분 가능성 나 조건입니다. 나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는 연속성을 볼까요? 연속성. 그러면 위에다가 0 대입하고 밑에 0 대입하기 서로 같은 거죠. 실제 0의 값을 대입하시면 f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니까 0의 값을 대입하시면 0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f0. 얘가 바로 a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 2의 값을 대입한 거, 2를 대입한 거 부호는 반대니까 그 값도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절대값 f2라고 하는 값 또한 결국 a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미분 가능성입니다. 미분 가능성인데 현재 fx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이 포인트 자체가 미분이 현재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미분이 가능하다. 아니죠? 죄송해요. 괜히 요걸 이렇게 얘기했구나. 요거 h로 바꿨으니까 h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h. 얘를 미분해 보시면 h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h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설명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다 0 대입하고 밑에 0 대입한 거. 그럼 그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h 프라임 제로 그리고 2의 값을 대입한 거 h 프라임 2의 값이 모두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h라고 하는 함수는 0과 2에서 그 미분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진 절대값 fx-a는 반드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되시죠? 그러면 미분했을 때 그 값이 0이면 절대값을 걸든 절대값을 걸지 않든 무조건 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 프라임 제로와 f 프라임 2의 값이 현재 0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수일자의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값이 두 개가 생겼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 상태에서 왼쪽 극대값은 0이 되는 거고 오른쪽 극소값은 x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건 여기 있는 극대라고 하는 게 현재 a가 된다면 그러면 극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요? 절대값을 붙였을 때 같은 값이니까요. 이거 상황이 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최고차계수 현재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의 길이가 1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의 값은 4 곱하기 최고차항 절대값 곱하기 한 칸의 길이의 세제곱 하시면 이 거리가 2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밑에 거 잡까 위에 거 잡시죠. 위에 거. 얘가 2라고 생각한다면 0에서 만나고요.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얘가 지금 현재 3인 거죠. 3. 그래서 fx라고 하는 식은 차함수로 써보시면 x제곱에 x-3의 뒤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게 g3회인가요? g6의 값이니까 g6이라고 하는 값은 6의 값은 위에 거죠. 위에 대입하시면 절대값 f6 뒤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f6의 값은 지금 당연히 2보다 큰 값이어서 6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럼 이거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절대값 좀 지워줍시다. 그럼 6의 값 위에 대입할까요? 6 대입하시면 36에다가 3인가요? 36 곱하기
3. 뒤에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지워지죠? 그럼 답은 108이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 주어진 구간에선 감소하고요.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라고 하는 저 구간에서 증가한대요.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빼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보면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가 바뀌는 곳이죠. 증감이 바뀌는 곳이어서 마이너스 1은 그 값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도함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도함수 구하갑시다. 그럼 우리가 f 프라임 x 위에 쓰고 갈게요. 옆에 씁시다 그냥. 네.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값은 위에 거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x 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2ax 뒤에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x의 값이 0보다 더 작을 때 밑에 거 미분해 보시면 x 제곱에 플러스 2ax에 뒤에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주어진 함수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위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그게 0이니까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일단 0인 거죠. 그럼 따라서 b의 값은 2a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걸 일단 하나 구할 수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되니까 이 함수를 그려볼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도 뭐냐면 이 함수의 축은 2차 함수니까 축이 좀 중요한데 둘 다 축이 똑같아요. 주어진 값은 축 자체가 x는 마이너스 a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축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달라질 테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만약에 a의 값이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축은 음수인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된다면 축 자체가 음수니까 이 음수인 쪽에서 축을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전에는 이제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1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왼쪽은 그래프가 위에 거니까 위로 블록하죠. 그럼 그래프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려줘야겠네요. 그럼 또 내려가 다시 올라갈 텐데 이 내려갈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뒤로는 이 왼쪽에 마이너스 1 보이시죠? 얘가 마이너스 1 이 뒤로는 다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음수를 찍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얘가 b가 될 텐데 우선 b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그 다음 오른쪽의 그래프는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내려왔다 올라가면 생기는 거죠. 그래프가 여기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라고 하는 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근데 b의 값이 2a-1이죠. 2a-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일단 0보다 큰 게 기본 범위니까요. 뭐 잘못 쓴 게 있나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a의 값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a가 맞고요. 범위가 다 크다면 말이 안 되니까 잠시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마이너스 b. 2에 마이너스 1이 맞죠? 얘가 얘가 잘못 썼군요.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죄송해요.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이게.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범위, 기본 범위가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은 a는 우선 0보다는 더 커야 되고 a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a가 0일 때입니다. 그럼 a가 0이면 축이 0인 거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x축, 얘가 y축이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왼쪽이 음수고 마이너스의 오른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쩔 수 없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사실 얘도 절편이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랑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냥. 그래서 a가 0일 때는 여기다 그냥 붙여도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a의 값이 음수일 때죠. a가 음수가 되면 축이 양수가 돼요.
축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어진 그래프의 축, 얘는 양수에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그래프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래프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축을 잡고 내려와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죠.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축을 잡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얘도 오른쪽에서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 쓰셔도 괜찮고 판별식보다 괜찮으니까 판별식으로 볼게요. 그럼 너의 값은 4분의 d의 값. 그럼 반의 제곱하시면 a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근데 b의 값이 2a-1이었으니까 결국 a제곱 플러스 2a-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써보시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반의 제곱 ac 하면 2 나오죠. 크거나 같고요. a의 값은 또다시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기본 범위가 a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이 양수라서 오른쪽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보단 크거나 같고 a의 값은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도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디귿도 되는 거라서 a값 범위를 합칠 수 있죠. 범위 합쳐보시면 주어진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a의 값이 2분의 1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b의 값이 2a-1이죠. 그럼 값 계산해 주시면 3a-1이 돼서 이 오른쪽 값은 주어진 범위 3배 하시고 1만큼 빼면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계산해 보시면 3배 하시고 1만큼 뺄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루트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최대값인 2분의 1에서 최소값인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루트 2를 빼라. 그럼 두 값을 빼보시면 최종적인 답은 2분의 9에 플러스 3 루트 2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4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라고 하는 또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는데 절대값 함수가 실수 t에 대한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2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t부터 t 플러스 2까지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최대값이면 일단 극대값은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한번 쓰고 갈게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비교하고 싶은 함수는 f t라고 하는 함수랑 그리고 f t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를 보는 거죠. 중간에 극대가 나오면 극대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함수 gt는 알파와 베타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함수 좀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절대값 함수니까 이 안쪽에 있는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이 안쪽에 있는 값은 2차 함수가 0이니까 원점이 변곡점인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 이 변곡점의 x좌표가 현재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루트 3이었으니까 얘가 극소는 1이 되는 거죠. 극소는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극대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우선 중요한 게 절대값 함수니까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좀 중요해 보이죠? 그렇다면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양수 나오네요. 그럼 우선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조금은 좀 아래쪽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래프는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딱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ft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두 칸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거든요. 두 칸 왼쪽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좀 보고 싶은 건데 실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놀랍게도 이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일단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지금 극대값을 잡아보시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 극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이죠. 근데 플러스 8이기 때문에 10 나오네. 10. 딱 10. 근데 여기에다가 함수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3 F가 아니죠? 요거 안에 있는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있죠? 이거 잠시 h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다 3의 값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h3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죄송해요. h 마이너스 3입니다. h 마이너스 3 요걸 집어넣어 보시면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27 뒤에 플러스 9죠?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시 만나는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다시 만나는 요점이 얘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썼냐라고 한다면 이 노란 색깔 그래프를 왼쪽 두 칸 이동을 시킬 건데 마이너스 1의 값이 두 칸 이동되면 마삼이 되죠. 그래서 이 극대가 정확하게 이 점을 딱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시면 주어진 그래프는 잘 그리고 싶지만 잘 안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얘가 잡아서 한 이쯤 어딘가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비슷하게 그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가 극대를 찍어주고 다시 그래프가 얘가 지금 변곡인 거죠. 조금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얘가 극소가 되는 거죠. 극소. 그래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가 극소가 되고 그래프가 맞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고. 예. 요 정도까지만 그릴게요. 그냥. 이런 식의 연두색 그래프 그려지는데 이 연두색 그래프가 바로 f t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노란색 그래프랑 연두색 그래프 중에서 더 큰 함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실제 그래프가 우리가 마이너스 3의 왼쪽을 보시면 노란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노란색 더 이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노란색이 더 위에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 노란색 그래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와요. 빨간색으로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다가 그리고 나면 이제 극대를 만나게 되죠. 극대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원래 연두색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연두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래프가 지금 극대를 만나기 때문에 극대를 만날 땐 극대가 가장 크죠. 그래서 극대끼리 연결하는 선이 가장 큰 값이 되고 그럼 또다시 우리는 노란색을 타고 가요. 이렇게 다시 노란색을 이렇게 타고 갔다가 또다시 연두색과 만나면 연두색이 더 크죠. 연두색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GT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함수는 총 3번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는 왼쪽 이 지점 있죠? 이 파란색 지점과 오른쪽 이 지점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은 알고 있어요. 이미 마이너스 3인 거. 그럼 우리가 오른쪽 여기 있는 요 x의 값만 얘만 잘 계산하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은 뭔데라고 하면 연두색 그래프인 ft 플러스 2랑 노란색 그래프인 ft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안에 거 잡을까요? 그냥? 어차피 양수, 얘도 양수 그래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h t 플러스 2의 값이랑 그리고 h t가 같은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도록 하죠. 그럼 따라서 a t 플러스 2의 값은 t 플러스 2의 세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3배 t 플러스 2에다가 뒤에는 플러스 8인 거죠. 그럼 ht라고 하는 값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죠. 플러스 8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 다 전개할게요. 전개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t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시면 6t 제곱인가요? 6t 제곱에 플러스 12t 플러스 8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마상까지 반영을 시킬게요. 마이너스 3t에 뒤에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마지막은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플러스 8. 그럼 써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있는 것들끼리는 무조건 이렇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그럼 결론에 남는 것 계산해 보시면 6t 제곱에 플러스 12t 플러스 2의 값이 0 나오죠. 그럼 2로 나눠주시면 3t 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1의 값은 0이다가 되는데 이때 t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t라고 하는 값은 근해공식에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고 마이너스 3이겠지 이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하면 9 마이너스 2 3이죠 6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보시면 연두색과 노란색이 두 개에서 만날게 두 개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서 큰 값을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여기 있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3의 값을 곱한 거죠. 네, 마3까지 곱해서 만들어라. 요거기 때문에 분모를 지우고 분자의 부호만 바꾸면 되죠. 그럼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m의 값이 3이고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n 플러스 n은 2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초등고 프린트 문항이었습니다.